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달 폭발적으로 늘었던 제주 지역 코로나19 확진자가 이달 들어서는 다행히 확연히 줄어들고 있는데요.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는 추석 연휴까지 유지되지만 영업시간 제한은 오늘부터 조금 완화됐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서민들이 주로 찾는 돼지고기 식당입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강화된 뒤로 손님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조정된 거리 두기 방침에 따라 이 같은 식당과 카페의 운영 시간은 밤 10시까지로 1시간 늘어났습니다. 저녁 6시 이후 사적 모임도 백신 접종 완료자 4명이 포함되면 6명까지 허용됩니다. 손님들도 드시다가 또 시간도 되기 전에 가야 되고, 손님들도 바쁘고, 우리도 바쁘고, 가래수도 그때도 빨리 가래수도 못하고 속으로만 그냥 이거 참고 있는 거죠. 이거를 종식이 아닌 그래도 최소한의 어떤 인원까지는 감소했을 때 조금 완화가 되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생각이에요. 그냥. 제주 지역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지난 3일부터 나흘 연속으로 한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일주일간 하루 평균 확진자도 8.43명으로 60일 만에 10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도 0.55로 전국 평균 0.98의 절반 수준. 확진자 숫자만 보면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수준까지 떨어졌지만 제주도는 추석 연휴가 끝나는 오는 22일까지는 4단계를 유지할 계획입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의한 집단 감염을 가장 저희가 경계하고 있습니다. 한순간에 약간 그 상황을 방심함으로 해서 제주 지역 코로나19 예방 백신 1차 접종자는 인구의 57.3%, 접종 완료자는 33.5%입니다. 제주도는 전국 평균보다 접종과 예약률이 낮은 수준이라며 도민들이 백신 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제주도는 지난 3일부터 어제까지 다중이용시설 672곳을 점검해 방역수칙을 위반한 14곳에 행정지도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가운데 9건은 교회 등 종교시설의 마스크 미착용과 거리두기 미흡, 소독과 환기대장 작성 소홀 등이었고 5건은 일반 음식점의 집합 금지 위반과 마스크 미착용 등입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제주에서는 전체 인구의 83%인 58만 명이 지원금을 받게 되는데 신청자가 몰린 지역화폐 탐나는전은 온라인 신청 사이트 접속이 지연되기도 했습니다. 박혜진 기자입니다. 제5차 재난지원금인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 첫날, 신청자가 한꺼번에 몰리는 혼란을 막기 위해 출생 연도별 요일제가 적용됐습니다. 카드사 인터넷 홈페이지와 지역화폐 탐나는전을 통해 신청이 시작된 오전 9시. 하지만 지역화폐 탐나는전 재난지원금 신청 애플리케이션은 접속자가 몰리며 접속 장애가 빚어졌습니다. 한때 빚어진 접속 장애는 곧 복구됐지만 상당수 도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신청하는 첫날이라 이제 많은 분들이 접속을 하다 보니까 그런 이제 우려가 있었을지 모르겠는데요. 만약에 도민분들께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면 저희 전담 대응팀이 꾸려져 있기 때문에 거기로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좀 신속하게 그런 부분들은 보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주 지역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 대상자는 소득 하위 80%와 특례가 적용되는 맞벌이 부부 1인 가구를 포함해 58만 3천여 명. 올해 6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1인당 25만 원이 지급됩니다. 즉 1인 가구는 직장이나 지역가입자 모두 17만 원 이하일 경우 4인 가구는 31만 원 이하를 충족하면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지원 대상 여부는 신청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고 기존 세대주에게 대표로 지급됐던 지원금은 세대원이 성인일 경우 개별적으로 지급되며 지원 금액은 오는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려울 때 도움받으니까 감사하죠. 네. 감사합니다 하고 받는 느낌. 한편 오는 13일부터는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대상자들을 위해 주민센터와 은행에서도 신청 접수가 진행됩니다.
또 제주도는 민원 대응 전략팀을 구성해 지원금 신청이 끝나는 다음 달 말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혜진입니다. 제주도 소상공인연합회는 성명을 내고 영업 제한 기준일에서 하루가 모자라 정부의 희망회복자금 지원을 덜 받게 된 업체들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추경 예산안이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과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또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탐나는 전으로 지급하게 된 것도 환영한다며 주변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해달라고 도민들에게 부탁했습니다.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지난 1951년 가족과 함께 제주 서귀포로 피난을 와 작품 활동을 이어갔던 화가 이중섭의 원화 12점이 일반에 공개됐습니다. 70년 만에 서귀포 귀향이란 제목으로 마련된 특별전인데요. 박주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초가와 나무 사이로 펼쳐진 서귀포 앞바다의 우뚝 선 섭섬. 제주의 고즈넉한 마을 풍경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화가 이중섭이 일본인 아내와 두 아들과 함께 전쟁을 피해 서귀포의 한 초가 단칸방에 머물던 시기에 남긴 작품 섭섬이 보이는 풍경입니다. 초록빛 바다를 배경으로 새들과 하나가 된 가족, 짙은 바다색과 흰새, 그리고 살색의 삼색 대비로 생명의 경쾌함까지 보여주는 작품 해변의 가족은 이중섭이 바닷가에서 가족과 함께 지낸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표현했습니다. 일반에 공개된 이중섭의 원화는 유화 6점과 종이가 없어 담뱃값 종이에 그린 은지와 2점 등 12점. 서귀포시 이중섭 미술관이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유족으로부터 기증받은 작품들입니다. 이번 특별전은 원화 작품뿐 아니라 미디어 아트와 이중섭의 삶과 작품 세계를 살펴볼 수 있는 연대기 등으로 꾸며졌습니다. 또 미술관 옥상에는 70년 만에 귀향 대표작인 섭섬이 보이는 풍경을 구도로 한 포토전도 설치됐습니다. 원화를 대하면서 그리고 서귀포하고 관련 있는 작품들을 보시면서 이중섭의 예술 세계와 더불어 뜻한 그 한 가정의 가장 그리고 두 아들의 다정한 아빠라는 그런 그 이중섭의 그 삶 그리고 이중섭의 인간성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같이 돌아볼 수 있는 특별전을 기념해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고 이중섭의 아들도 흩어졌던 작품들이 서귀포로 돌아와 아버지도 기쁘게 생각할 것이라며 축사를 보냈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인터넷 사전 예약제로 관람할 수 있으며 비대면 온라인 전시도 함께 진행됩니다. 화가 이중섭의 원화를 직접 볼 수 있는 70년 만의 서귀포 귀향은 내년 3월 6일까지 이중섭 미술관에서 이어집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서귀포시 대정읍의 제주 육군 제1훈련소 정문이 국가 등록 문화재로 등록 예고됐습니다. 육군 제1훈련소는 한국전쟁 당시 신병을 양성해 서울 탈환 등 반격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대정읍 지역에 설립됐고 정문 설계자는 평양철도 전문학교 졸업생으로 21살에 입대했던 고 이영식 씨로 알려져 있습니다. 육군 제1훈련소 정문은 30일 동안 의견을 수렴하고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등록됩니다. 제주 출신 이동섭이 패럴림픽에서 은메달과 동메달을 따냈습니다. 이동섭은 어제 폐막한 2020 도쿄 패럴림픽 배드민턴 남자 복식 결승전에서 중국에 아쉽게 져 은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이동섭은 지난 4일 단식에서도 일본의 무라야마를 꺾고 동메달을 획득한 바 있습니다. 제주 출신 선수의 패럴림픽 메달 획득은 2008년 베이징 대회 이후 13년 만입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